누군가에게 신발은 그저 걸을 때 사용하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물만큼 소중한 소장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신발 애호가의 세계, 스니커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스니커신이 세계로 확산하는 데는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신발이 좋아 대기업까지 그만둔 진정한 신발 마니아 와디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와디의 신발장이라는 채널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와디라고 합니다. 지금 한남동에 있는 에글릿이라는 신발 편집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와디는 무슨 뜻인가요? 제 이름이 고영대인데 네네. 영대 이니셜을 따서 YD라고 보통 쓰고요. 어. 거기서 이제 와디가 파생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신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와디님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래퍼로 활동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삼성전자까지 가시고 지금은 또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고등학생 때부터 힙합 음악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음악 활동을 좀 했고요. 이거를 계기로 조금 랩을 조금씩 진행해 오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아마 메가패스라는 TV CF도 찍게 되었었고 알고 네. 있죠. 네, 뮤직뱅크에도 나가보고 굉장히 재미있는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네. 장교로 학군 장교로 이제 임관에서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 그때 운이 좀 좋아가지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네. 그래서 모바일 컨텐츠 마케팅 일을 하면서 이제 평소 좋아하던 운동화 유튜브도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랑 유튜브를 병행하다가 한 10년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발의 세계에 빠지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 또래 매니아들은 보통 농구를 좋아해서 혹은 마이클 조던이나 어떤 선수를 좋아해서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90년대 NBA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했거든요. 네. 이때 전 세계 청소년들이 조던이나 농구 스타들을 동경하게 됐고 또 일본에서 이제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그렇죠. 농구 문화의 붐이 일었습니다. 저도 그때 열광하던 아이 중에 한 명이었고요. 특히 그때 농구화, 근데 신발에 좀 매료되기 시작했죠. 네, 오늘 네. 저희가 또 이제 와디님을 모신 만큼 들어오실 때부터 제가 운동화를 봤는데요. 멋진 파란색 스니커즈를 신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대체 신발을 왜 모으시는 건지, 신발의 매력이 뭔지도 들려주시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게 되게 피곤하고 힘든 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장롱 위에 이제 올려놨던 신발을 하나 아끼는 걸 꺼냅니다. 그래서 네. 딱 꺼내서 싹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막 스토리, 막 제품의 소재나 막 질감 이런 것도 다 느끼면서 네네. 냄새도 맡아보고 네네. 그럴 때 이제 좀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은 집에 와서 퇴근해서 그걸 막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네네네. 이걸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신발을 왜 그렇게 보고 있지? 근데 이때 내가 이 신발을 좋아하고 여기서 만족스러운 감정을 얻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조선 백자를 저는 비유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조선 백자 같은 거 놓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그냥 감상하려고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해서 감상만 하잖아요. 그렇죠, 전시하고. 저한테도 약간 신발은 그런 존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신발 애호가들의 세계를 이른바 스니커씬이라고 부르던데 이 스니커씬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스니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신발은 가죽이나 나무로 만들었다가 고무를 사용하면서 밑창을 고무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니크라는 뜻이 살금살금 다가오다라는 뜻인데요. 고무 밑창은 소리가 안 나니까 걸을 때 소리가 안 나? 너는 스니커구나. 그래서 스니커스라는 이야기가 이제 조용한 처음에 신발이구나. 네,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게 점차 퍼져 나가면서 뭐 컨버스, 아디다스, 푸마, 아식스 막 이런 브랜드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신발 네네. 제조에. 이때부터 이제 신발의 디자인 같은 어떤 심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푸마, 스웨이드가 첫 번째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신발이고 뭐 그다음에 아디다스 슈퍼스타, 나이키 에어포스 원 뭐 이런 제품들로 인기가 계속 이어지게 됐죠. 근데 네. 그 다음에 도시별 한정 컬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시장을 위해서 별도 주문했다. 그래서 별주 모델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별주 모델을 살 수 없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브랜드 간의 협업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는 갖고 싶은 그런 신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소장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거를 사고 싶으니까 돈을 얹어서 주는 리셀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게 커지면서 리셀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신발이 소모품에서
소장품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네. 사실 근데 스니커 씬이 시작된 데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의 신발을 다 제작해서 수출을 해왔는데 네네. 1985년도에 조던 1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밑창을 뜯어내면 네네. 가끔 한글로 최고의 품질을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말씀하신 리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드랍하는 곳 가보면 텐트 치고 막 줄 서셔서 그렇습니다. 막 물건을 얻은 다음에 다시 파는 그런 것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리셀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신발이 이제 돈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리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한정판에 당첨된 걸 곧바로 다시 팔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리셀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리고 관련해서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근데 작년부터는 추세가 조금 꺾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사실 스니커 씬이라는 것이 신발 매니아들끼리의 놀이 같은 그런 재미있는 문화였는데 돈을 위한 막 리셀만 하는 문화 이런 걸 좀 실증을 느끼신 분들도 좀 떠났고 네네.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소장품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기도 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미술품이나 코인이나 NFT 이런 것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신발 리셀 가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발을 투자로 보고 들어온 자본도 상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특정 모델 외에는 막 큰 리셀가를 형성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거래되는 운동화들을 대부분 보면 나이키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왜 나이키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건가요? 스티브 잡스가 나이키는 세계 최고의 마케팅 회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키는 제조회사라고 본다기보다 나이키는 그들의 역량을 운영이나 마케팅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잘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 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사 초기에는 아식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이기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 사실은 근데 마이클 조던의 영입이 결정적이었죠. 나이키는 네네. 당시 농구화 시장에서 3위였습니다. 근데 루키였던 마이클 조던이랑 계약을 하면서 그 조던이 역사상 가장 신화적인 선수가 되면서 나이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얻게 됐죠. 네. 또 마침 90년대 NBA가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당시 마이클 조던이 최고였고 네네네. 또 나이키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전면에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협력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나이키는 지금도 콜라보를 가장 잘하는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고요. 굉장히 감도가 높은 브랜드 네네. 픽업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신발이 소장 가치가 높은 걸까요? 근데 이게 소장 가치라는 말부터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상대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 한 달 동안 졸라서 샀던 에어맥스 97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가격은 저렴한데요. 근데 만약에 가치의 상승으로 보신다면 사실 뭐가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있었으면 저도 다 사놨겠죠. 그렇겠죠. 근데 어떤 아티스트나 브랜드와의 어떤 신발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거는 사실 두 번, 세 번 똑같은 모델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신발이 발매한다고 했을 때 이 신발이 좀 예쁘다, 내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보이그룹 이제 빅뱅의 지드래곤이 나이키와 협업해서 만든 이른바 GD포스가 아주 굉장한 화제를 끌어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88명의 지인에게만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조금 더 스토리를 들려주시죠. 뭐냐면 나이키랑 이제 지드래곤이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발매를 했는데 세 가지 버전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우시가 하얀색인 버전,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발매했어요. 이 수우시라는 게 로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나이키 로고. 로고. 네네네. 그다음에 빨간색인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한국에서만 818켤레가 발매를 했고요. 88명의 GD의 친구나 가족들에게만 노란색 스우시를 선물을 했어요. 네네네. 이건 이제 Friends and Family라고 하는데 줄여서 FNF라고 부르는데 GD의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만 나눠준 거죠. 예. 스니커 씬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티스트가 나이키나 어떤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나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요. 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주변에 다 유명인들이 되니까 네.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의절을 한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워져서인지 뭐 아니면 뭐 매물로 나오는 어쨌든 신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로 브일론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이키랑 협업해서 만든 FNF 제품은 글로벌 탑티어 아티스트들한테 많이 갔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국내외 여러 스토어에 이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그래요? 거는 제품의 보통 박스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네네. 네. 친구니까. 근데 팔 때는 그걸 다 지우고 팝니다. 소문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디포스의 노란색도 뭐 한 족이 팔렸다 뭐 이런 소문은 저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와디님은 신발을 지금 몇 켤레 정도 갖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한 500켤레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었다가 예, 예. 지금 제 사무실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무실이 너무 좁아져서 호화가 됐군요. 지금 굉장히 네. 좀 많이 좀 처분을 하려고 막 나눠주고 팔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서 시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거래가 네. 이루어지는 것 네. 기준으로 가장 비싼 것은 에어 디올이라고 하는 조던 1 와, 제품이고 네. 한 지금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신발이 있고요. 와, 호가로 예. 따지면은 2019년에 돌아가신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예. 친필로 사인을 한 코비 1 제품 이거는 뭐 사실 아.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운 제품이라고 저는 혹시 생각하고 신으셨나요? 있습니다. 아니요, 다 새로 아. 못 신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와디님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도 들려주실까요? 저 이태원에서 이제 에글리시라고 하는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발뿐만 아니라 의류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규모가 작은 한국 브랜드들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게 좀 저의 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류 영향이나 막 이런 것들로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규모가 큰 브랜드들은 이미 성공해서 굉장히 성공을 길을 걷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작은 브랜드들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오늘 그 스니커즈 과외를 지금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요.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와디님을 통해서 스니커즈에 대한 사랑이 좀 뿜뿜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